자, 테마 25는 별의 진화인데, 진화에서 역시 한 문제가 나옵니다. 참고로 우리가 별을 배웠을 때 별의 물리량과 지금 물리량을 배웠고, 지금 별의 진화를 배우잖아? 그 각각 한 문제가 나와. 참고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중간고사 쳤지만, 별의 물리량을 좀 어렵게 느끼는 친구들이 있거든. 아마 지금 준비하면서도 어렵게 느끼는 친구들이 좀 있을 거야. 실제 문제에서도 이 계산 문제다 보니까, 현재 어렵게 인식하는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고. 근데 별의 진화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 자, 지금 별의 진화. 일단 별이 만들어지고 태어나고 나중에 죽을 때까지 전체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태양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태양도 만들어진 지가 약 50억 년이 지났어. 근데 실제 수명은 약 100억 년이라 예상하고 있거든. 지금 한 반쯤 온 거지. 자, 먼저 이걸 하기 전에 HR도라는 게 있습니다. 별의 물리량들을 자, 물리량에 따라서 그 특징들을 좀 더 쉽게 해주면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나타낸 식인데, 그러니까 표라고 볼 수가 있어. 자, 이건 헤르츠와 러셀이라는 사람, 천문학자인데, 이 사람들 이름 따서 만든 겁니다. 자, 가로축은 뭐냐면, 가로축은 여기 OBAFGKM, 이거 분광형이지? 분광형은 뭐와 관련성이 있습니까? 표면 온도. 그래서 표면 온도 표현합니다. 또는 또 관련성이 있는 게 뭐지? 색지수. 또는 색깔까지. 됐지? 지금 현재 분광형 보게 되면 지금 색깔 표현되어 있잖아. 맞지? 바로 별의 색깔, 색지수, 표면온도, 분광형. 어쨌든 가로축은 표면 온도라는 거지. 자, 세로축은 밝기, 별의 광도입니다. 자, 별의 광도를 태양을 1이라 둬가지고 이렇게 자, 태양에 대해서 몇 배나 큰지를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 참고로 광도, 진짜 밝기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 절대 등급. 그래서 자, 절대 등급도 수치화시킨 거니까 역시 세로축을 절대 등급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자, 별의 표면 온도와 분광형, 자, 그리고 색지수, 그리고 세로축은 별의 광도. 참고로 표면 온도, 분광형, 색지수, 이것들은 현재 수치화시켜서 좀 자세히 나타낼 수 있잖아? 그래서 아까 색깔이라 말했지만 색깔은 현점, 이것도 약간 현재 간격, 현점면 명확하게 구분은 좀 안 되겠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자, 분광형이 몇 개라고? OBA, FKM 7개. 7개지만 각 분광형마다 자, 제로에서 9까지 다시 10개로 세분화시키는 거지. 아주 세분화시켜서 좀 자세하게 나타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 아까 절대 등급도 가능하다는 것. 자, 별의 광도나 절대 등급. 그래서 지금 여기는 광도라고 제시됐지만 어떤 문제에서는 절대 등급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화시키기는 실제로는 절대 등급이 더 좋을 수가 있어. 그래서 현재 절대 등급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로 절대 등급 나온다면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될 게, 자, 5등급 차이 나면 밝기가 몇 배? 100배. 이걸 이용해서 문제시키는 게 많아요. 넘어갈게. 자, 표면온도 증가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광도 증가. 뭐 이건 그냥 나와 있는 거니까 넘어갈게.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렇게 HR도를 만든 게 뭐냐면 이거는 별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참고로 우리가 앞에 별의 물리량 할 때 배웠던 게 핵심이 두 가지였잖아. 밝기와 표면온도 두 가지였지. 이걸 하기 위해서 먼저 바탕적으로 배운 거예요. 별의 특성을 가장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자, 이 자료가 나와 있는데, 지금 HR 도상에 지금 여러 가지 별들의 이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별이 아까 진화라 그랬는데, 별이 진화하면서 여러 단계를 거치는 각 단계의 이름이 있어. 참고로 우리 태양 같은 경우에는 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뭐 주계열성, 거성, 또는 뭐 초거성, 또는 백색외성, 이런 단어 들어봤습니까? 그게 바로 현재 별의 진화 단계상에 있는 그들의 이름인 거지. 참고로 HR도상에서 표현하게 되면 참고로 오른쪽에 있는 것들 이게 뭐냐면 원시성이라고 해요. 아직 진정한 별이 되지 않은 애들이에요. 원래 진정한 별이라는 것은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서 빛을 내는 애들을 우리가 별이라 하잖아. 근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별은 에너지를 만드는 방식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실제로 내부에서 핵융합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특히 수소 핵융합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우리가 진정한 별 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아직 그러지 못한 별들을 우리가 원시성이라고 그래요. 진정한 별은 아니라는 거지. 자, 그 다음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주계열성.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거성이 되고 어떤 질량 큰 애들은 초고성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백색외성. 물론
거성이 됐던 애들이 백성, 해성 되고, 초거성됐던 애들은 뭐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는 중성자별이나 또는 블랙홀로 진화해서 마지막에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차후에 배울 거고, 어쨌든 HR 도상의 여러 별의 단계별로 위치를 표현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그림 HR도 그림을 제시해 놓고 여기 동그라미 쳐놓고 아니면 영역만 표시해 놓고 문제를 막 물어봐. 그럼 각각이 누군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지. 이거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또 하겠지만 우리 태양 같은 경우에는 평면 온도가 얼마? 6,000. 좋아, 6,000이야. 6,000.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광도는 1이 되겠죠? 근데 절대 등급은 얼마쯤 될까? 4점 얼마? 4.5. 4.5. 태양의 절대 등급은 4.8 정도. 그냥 5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5. 자, 그리고 스탠다드가 누구라 그랬지? A. 그렇지. 흰색 별. A. 맞나? 걔의 절대 등급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면 약 0, 1 사이가 됩니다. 실제로 1에 가까운데 0이라 생각도 상관없어. 그러면 왜 그런 말을 하냐면 A 잡아가지고 또는 만 잡아가지고 절대 등급 나왔다면 절대 등급 얼마? 1 또는 0 잡으면 되는 거고. 그럼 점을 하나 찍을 수 있겠지? 그리고 태양 6,000일 때 쭉 올라가서 5 정도의 점 찍으면 되겠지? 그럼 둘 다 주결성이기 때문에 점 딱딱딱 찍으면 주결성 위치가 어디인지 딱 일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두 개 정도 기억하셔야 돼.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볼게. 자, 넘어갈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자, 좀 전에 HR 도상에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자, 계략적으로 이제 표현을 좀 해본 거야. 자, 이건 뭐냐면, 자, 별이 만들어지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자, 별. 자, 별은 어쨌든 우주 공간에 있는 물질들이 뭉쳐서 만들어질 거잖아?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주를 말할 때 거의 진공 상태라 말하잖아. 거의 물질이 거의 없다는 거지? 실제로는 완벽한 진공은 아니야. 아직 그 밀도가 낮을 뿐이지. 진공에 가까울 정도로. 자, 그러면 그나마 물질이 많이 모여서 구름처럼 보이는 것. 그걸 뭐라 불렀죠? 성운이라 불렀어. 성자는 별 성자지만 별을 말하는 건 아니지. 어쨌거나 여러 가지 현존물이 가스나 티끌이 특히 많이 모여 있어서 구름처럼 보이는 애들을 성운이라 그래. 그래서 여기에서 어쨌든 이들이 물질 뭉쳐가지고 별들이 만들어지는 거지. 자, 그러면 자, 원래 별들이 만들 때 일반 이렇게 만들. 별들이 만들 때 그냥 가운데로 모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들어오면서 회전을 해요. 그러면 자, 회전할 때 멀리 있다가 가운데로 들어올수록 회전 속도가 어떻게 될까? 피겨 스케이팅 할 때 팔 모으는 것처럼 빨라지지? 그러면서 어느 순간 어느 정도 들어오게 되면 너무도 빨라서 원심력이 커져서 더 이상 안으로 못 들어가. 물론 중심부에는 많은 물질이 모였지만 그 주변에는 맴돌기만 하고 더 이상 못 들어오는 거지. 너무 빠르게 회전하기 때문에 원심력이 크기 때문에. 원심력은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려는 힘을 말하잖아. 그래서 끌어당기는 중력과 원심력이 균형 상태, 평형 상태에 이루어서 주변을 맴돌고 있어. 그래서 중심부에 많은 물질이 뭉쳐가지고 여기에 별이 만들어지는 거고, 주변 이 원반에서 물질끼리 뭉쳐가지고 행성을 만든 거지. 그래서 우리 태양계 같은 경우에 가운데 태양이 있고 주변에 원반에 있는 물질들이 뭉쳐가지고 행성을 이루고 있는 거지. 다 공전 방향 어때? 다 똑같지?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지. 그래서 태양 역시 현재 보면 자, 자전을 하고 있겠지. 자전 방향으로 보면 다 똑같은 거지. 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 M 해가지고 점 찍힌 게 있죠. 이건 태양 질량의, 자, 태양의 기호입니다. 이거 태양의 기호로 쓰고 있어. 그래서 M 붙었으면 태양 질량 되겠지. 그래서 태양 질량에 대해서 얼마나 되는지를 표현한 거예요. 0.1 태양 질량, 1 태양 질량, 5 태양 질량. 그래서 원시성이 있을 때 성분이 뭉쳐가지고 원시성을 만들었을 때 이들이 시간이 점점 지나가지고 나중에 주결성이 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주결성이 되려면, 자, 주결성이 아까 어떤 조건? 중심부에서 온도도 높아야 됩니다. 그래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야지. 근데 수소 핵융합 반응 일어나기 위한 온도가 얼마냐면 1000만 K야. 1000만 K 이상 돼야지만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어. 수소가 많다 하더라도 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지. 주변 온도가 높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아까 이들이 물질들이 뭉쳐가지고 별 만들 거잖아. 자, 이때 원시성이에요. 근데 중심부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려면 이런 겁니다. 자, 수축할 때 온도 올라가나?
왜 올라가죠? 뭉쳐지니까? 뭉치면 온도 올라가요? 뜨거워진다. 자, 이런 겁니다. 자, 뭉친단 말은 중심이 바닥이잖아? 바닥으로 어떻게 돼?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뭉친다는 것은 중심이라는 바닥을 향해서 물질들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야. 낙하하는 거야. 그러면 원래 높이를 가지고 있으면 무슨 에너지를 가진다 그러지? 위치 에너지. 그럼 이름이 떨어지면서 움직임을 가지면서 운동 속도를 가지면서 운동 에너지가 바뀌겠지. 근데 운동 에너지는 열 에너지거든.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결과적으로 중심부로 물질들이 뭉치면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는 거지. 이 위치 에너지가 결과적으로 열을 바뀌는 거야. 이걸 우리가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합니다. 어쩌면 수축한다고, 떨어진다고. 자, 그런 식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결과적으로 중심부 온도가 계속 올라갈 건데 그렇게 해서 1000만 K까지 도달하면 이제 수소행력 반응이 일어나는 거지. 자, 한 번 더. 우주에 가장 많은 물질이 뭐지? 수소입니다. 그 다음 많은 건 헬륨. 이 둘이 거의 대부분이야. 수소가 거의 75% 돼. 그럼 당연히 우주 공간에 수소가 가장 많으니까 당연히 별을 이루는 성분 역시 수소가 대부분이겠지. 그래서 수소란 재료는 풍부합니다. 1000만 K가 되게 되면 중심부 생력 반응이 일어나는 거지. 자, 근데 여러분 봐봐. 질량이 클수록 원시성에서 주결성 되는데 걸린 시간이 길어집니까? 짧아집니까? 위로 갈수록 내 시간이 길어져 짧아져? 자, 길어져 짧아져? 짧아지고 있지? 그 말은 원래 실제로 그렇습니다. 질량이 클수록 진화 속도가 빠릅니다. 빨리 진화해. 빨리 늙고 빨리 죽어. 수명이 역시 짧아. 자, 그거 기억하셔야 돼. 그 각 단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건 그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거고. 자, 넘어갈게. 자,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HR도상에서 원시성이 물리적 특성에 따라서 오른쪽에 분포하다가 주결성이 된단 말은 왼쪽 아래로 내려간단 말이지. 일단 왼쪽으로 간단 말은 무슨 말이지? HR도에서 왼쪽 간단 말은 가로축이 왼쪽. 온도가 올라간다 그 말이죠. 중력 수축하니까. 맞지? 근데 내려간단 말은 뭐지? 광도가 작아진다. 왜 광도 작아질까? 온도 올라갔는데. 광도를 결정하는 요소가 뭐지? 반지름과 온도. 온도는 해줄게. 자, 온도는 늘어났죠? 근데 그만큼 수축해서 반지름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온도는 올라갔지만 반지름이 많이 내려가서 결과적으로 광도는 내려간다 그 말이지. 되겠나? 그런 의미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 자, 넘어갈게. 그래서 표면 온도 증가되고 그리고 반지름, 자, 광도는 감소된다는 것. 자, 광도 감소는 반지름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온도 증가보다는 반지름 감소가 더 큰 효과를 발휘했다 그 말이지. 자, 넘어갈게.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 자, 원시별부터 볼게. 자, 그러면 처음부터 각 단계 특징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시별 또는 원시성. 자, 같은 말이죠. 자, 성운이 중력 수축해서, 자, 성운이라는 것은 아까 가스와 먼지 또는 가스와 티끌, 우주 공간의 다른 공간보다 특히 많이 모여 있어서 구름처럼 보이는 걸 우리가 성운이라 한다. 자, 이들이 뭉쳐가지고 현재 결과적으로 별을 만든다. 자, 중력 수축이란 말은 어쨌거나 중심으로부터 중심이 바닥이니까 바닥으로 떨어진다 그 말이지. 참고로 우리 별의 진화에서 에너지 말할 때 에너지 만드는 과정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했던 중력 수축 에너지하고 그리고 핵융합 반응하고 이 두 가지밖에 없어. 자, 그러면 어쨌거나 온도가 올라가게 될 거고 이렇게 온도가 올라갔을 때 온도가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약 3000K. 여러분들 우리 별의 물리량 할 때 표면 온도 가장 낮은 게 무슨 색깔? 온도 얼마쯤 됐죠? 3000이라 했습니까? 1000? 2000? 얼마? 3500이라 써있어요. 3500. 자, 그보다는 온도가 좀 더 낮다는 거지. 자, 참고로 빨간색, 이제 붉은색이라 말하는 것은 일단 그거는 다 주결성 내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주결성 내에서. 그럼 얘 같은 경우 현재 보면 3500보다 낮잖아, 맞지? 그래서 약간 검붉은색을 띈다는 거지.
자, 제일 중요한 게 주계열성입니다. 주계열성. 주란 말을 붙인 이유가 그거야. 주가 된다 그 말이야. 자, 얘 같은 경우에 중력 수축에 의해서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K까지 도달합니다. 도달했어. 그래서 1000만 K 이상이야. 자, 그러면 1000만 K 이상인데 이 1000만 K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뭘 할 수 있다? 핵융합. 바로 제일 첫 단계인 수소핵융합 반응이라는 겁니다. 참고로 핵융합 반응이라는 것은 좀 더 작은 원소를 뭉쳐가지고 좀 더 큰 원소를 만드는 걸 다 핵융합이에요. 그러니까 수소 핵융합뿐만 아니라 헬륨 핵융합, 다음 단계 계속 있습니다. 자, 수소 핵융합. 자, 수소 핵융합 반응. 자, 수소를 뭉쳐가지고 뭘 만들까? 그렇지. 자, 여러분 질량수 기억납니까? 수소의 질량수가 얼마지? 수소의 질량수는? 1. 헬륨의 질량수는? 4. 기억나나? 간단하게만. 원래 우리 원자 구조를 보면 원자가 이렇게 있을 때 가운데 원자 핵이 있을 거잖아, 맞지?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들이 돌고 있는 상황에 전자가 있잖아. 자, 핵에는 뭐뭐 구성합니까? 원자 핵은 양성자와 전기를 띠지 않은 중성자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참고로 우리가 원소 주기율표 해가지고 일단 원소들의 번호가 있잖아. 번호 1번부터 쭉 갈 건데 1번이 누구? 수소. 갈 거야. 자, 이 번호는 어떻게 붙이죠? 양성자 수예요. 근데 실제로 각 원소들은 중성 상태이기 때문에 양성자 수가 동일하게 있지. 근데 전자는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 그 자리 계속 남아있는 양성자. 이걸 기준 삼은 거지. 자, 그러면 1번이 누구? 수소. 2번은 헬륨. 3번은 리튬. 4번은 베릴륨. 5번은 붕소. 좋아. 6번은 탄소가 되겠지? 쭉 갈 겁니다. 갈 건데 다시 말하지만 이거는 양성자 수라고 그랬지? 그럼 이건 하나, 둘, 셋, 넷, 5개 쭉 간단 말이잖아. 자, 그리고 전자수. 당연히 전자수는 동일하게 존재하는 거죠? 됩니까? 동일합니다. 다 중성 상태니까. 그런데 중성자. 참고로 중성자도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 중성자도 비슷하게 다 있어. 비슷하게. 역시 뭐야? 여기? 근데 수소는 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예 없는 게 아니야.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없어. 대부분 저기 2개, 3개, 4개, 5개 쭉 갑니다. 자, 근데 질량수가 뭐냐면 자, 이들 질량 따진 건데 양성자나 중성자나 질량이 비슷해. 양성자와 중성자는 질량이 비슷해. 근데 전자는 이들의 한 1800분의 1밖에 안 돼. 1800분의 1. 그러면 내가 질량 따질 때 얘를 굳이 고려할 필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전자는 고려하지 않는 거지. 그러면 1 더하기 0은 얼마? 1. 2 더하기 2는 4. 3 더하기 3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이게 질량수요. 됩니까? 근데 간혹 여기 보면 수소가 중성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잖아, 맞지? 근데 대부분 없어. 근데 1개 가진 것도 있고 2개 가진 것도 있는 것도 존재할 수도 있어. 이게 바로 동위원소가 되는 거지. 뭐냐면 어떤 수소가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 그리고 중성자 1개 가지고 있어. 근데 플러스 수를 따지면 1개 가지고 있지? 플러스가 1개니까 누구야? 플러스가 1개니까 수소지? 수소인데 질량이 다르잖아. 이걸 우리가 한 점이 동위원소를 하는 거예요. 질량수는 다르고 플러스수는 같을 때. 됩니까? 몰라도 돼.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한 거야. 자, 그러면 수소핵융합 반응은 수소가 질량이 1이 됐잖아? 1이 했지. 1짜리니까 1이, 자, 헬륨 4잖아? 4가 되려면 1짜리가 4개 있어야지. 그래서 4개 수소가 1개 헬륨을 만들 수 있다. 근데 자세히 질량 따져보니까 헬륨이 4개 수소보다는 약간 질량이 적어. 그러니까 4개 수소가 헬륨보다 질량이 약간 더 많다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바뀌면 질량이 좀 남아 안 남아? 좀 남겠지. 요거 델타 M으로 표현한 겁니다. 델타라는 건 변화량이잖아. M은 질량이지. 그러니까 약간 한 점면 질량 차가 생기는 거지. 이게 바로 에너지화 되는 겁니다. 이게 에너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개 수소에서 1개 헬륨으로 바뀔 건데 이때 질량이 조금 남고 이 남은 것이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에너지화 된다.
이걸 누가 이야기했지? 아인슈타인. 에너지 증가 원리. E는 mc제곱 mc 스퀘어. 들어봤지? 유명한 이거지. 그럼 뭐냐면 물질은 에너지가 될 수 있고 에너지는 다시 물질 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 물질, 자, 이 물질 에너지 되는 것, 이걸 말했습니다. 여기서 C가 뭘까? 다시 에너지. E는 M이 뭐지? C는 광속입니다. 광속. 30만 km/s. 됐나? 어쨌든 계산 가능하다는 거지. 근데 우린 계산은 그런 건 안 나와. 그냥 이렇게 돼서 이런 과정 거쳐서 에너지 된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되겠지? 자, 그래서 이걸 에너지 증가 원리를 하고, 자,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4개의 수소가 뭉쳐가지고 1개 헬륨 만든다. 에너지가 된다. 근데 지금 4개 수소는 4.03이잖아? 1개 헬륨이 4.003이야. 누가 더 질량이 크다? 4개 수소가. 더 크지? 그래서 그 질량 차이만큼이 에너지가 된다. 자, 근데, 핵융합 반응은 수소에서 헬륨 만들고 다시 헬륨이 뭉쳐가지고 나중에 탄소를 만들어. 그러니까 다음 단계 계속 가는 거야. 근데 이 과정 모두 다 똑같아. 작은 놈들을 뭉쳐서 좀 더 큰 놈 만들 때, 이 다음 단계로 갈 때 전체 질량은 어떻게 된다? 계속 줄어들지. 계속 줄어들지. 이게 에너지화 되면서 계속 빠져나가는 거야. 됩니까? 모든 핵융합반응 다 그렇습니다. 좀 더 작은 놈들을 뭉쳐가지고 큰 놈을 만들 건데 총 질량은 계속 줄어. 그러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야.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철까지 만들 수 있어. 철이 몇 번이었죠? 6번. 근데 우리는 100번 넘는 애들도 있잖아, 맞지? 우라늄. 근데 이런 애들 어떻게 만들어질까? 그러니까 내부에서,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 통해서 철까지 만들었어. 근데 철보다 무거운 건 어떻게? 초고성, 초신성. 초신성은 폭발 과정이거든. 폭발할 때 에너지가 많이 생기는데 이 에너지까지 만드는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하면 아까 보면 다음 단계 갈수록 점면 자, 철 만들었잖아, 맞지? 실제 보게 되면 에너지만 따지면 계속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철까지 만들었잖아. 맞나? 이제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더 질량의 에너지가 더 적은 게 아니라 더 많아.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거지. 철에다가 에너지를 넣어줘야지만 이제 더 무거운 놈 만들 수 있는 거지. 일단 그 정도만. 그래서 핵융합 통해서는 별 내부에서는 철까지. 철보다 무거운 건 초신성 폭발. 자, 질량이 더 크다는 거 됐지? 넘어갈게. 자, 주결성만 끝낼게. 자, 주결성은 정역학적 평형 상태에 있다. 자, 정이란 말은 고유할 정, 가만히 있다. 역학, 힘의 관계가 평형 상태에 이루어서 가만히 있다. 그 말이야. 자, 태양의 크기가 변할까 안 변할까? 지금 거의 크기 그대로 있잖아, 맞지? 근데 이 내부에서 봐. 자, 태양의 내부에서 핵융합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에너지를 만들어내면 중심부 온도가 아주 높을 거잖아? 그로 인해서 팽창하려고 하는 압력이 생기겠지. 이게 바로 바깥으로 밀어내는 내부 압력을 말해. 내부에 있는 바깥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압력. 근데 기본적으로 질량을 가진 덩어리니까 끌어당기는 뭐가 있다? 중력. 그래서 내부 압력과 중력이 평형 상태에 있기 때문에 크기가 안 변하는 거 말이야. 만약에 내부 압력과 중력 중에 중력이 더 크면 어떻게 될까? 수축하겠지. 반대로 내부 압력이 크면 밀어낼 거니까 팽창하겠지. 근데 크게 변하지 않는 건 말하죠. 자, 내부 압력은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것, 중력은 안쪽으로 작용하는 힘을 말하지. 자, 그래서 크기가 유지될 수가 있다. 큰 변화가 없습니다. 자, 이 그림은 있죠? 그래서 내부에서 바깥으로 밀는 것, 그냥 그림을 표현했을 뿐이야. 뭐 굳이 안 해도 되겠지? 뭐 이건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바깥으로 밀어내는 것, 중력 끌어당기는 것, 같은 것. 됐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말이고. 세 번째로 별의 일생 중에 약 90%를 차지한다. 자, 아까 주기활성은 별의 여러 가지 단계 중에 하나라 그랬잖아? 어찌 보면 거의 시작인데, 주란 말을 쓴 이유가 그거야. 전체 중에 현재 가장 주가 된다. 참고로 약 90%를 차지합니다. 기간에. 그래서 아까 보면 원래 주기활성에서 그 다음 뭐 거성, 그 다음 현재 보면 뭐 백색외성 뭐 이렇게 쭉 갈 건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기간을 차지한다는 거지. 자, 그럼 봐봐. 만약 사람이 자, 만약 사람이 자, 태어나서 1살부터 100살까지
100살 되면 죽는다고 했을 때, 자, 사람을 친다면 1살부터 90살까지가 주기혈성이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1살부터 90살, 그리고 90살 넘어서 91살부터 100살까지. 당연히 나가면 1살부터 100살인 사람을 만나기 더 훨씬 더 쉽겠지. 당연히 보이는 것도 거의 90%를 차지하겠지. 그런 것처럼 당연히 별도 이 정도 차지한다는 거지. 애들이 전체 기간에 이 정도 차지할 거니까. 됐나? 자, 마지막 거. 자, 질량이 클수록, 아까 질량 클수록 빨리 늙어, 천천히 늙어? 빨리 늙는다 그랬어. 자, 이거 진화 속도가 빠릅니다. 자, 질량이 크다는 것은 이건 주기혈성 내에서만 얘기하는 거야. 주기혈성 내에서만. 자, 당연히 질량 크면, 크기는 물론 당연히 큰 거고. 그리고 표면 온도도 높습니다. 큰 별일수록. 주기혈성 내에서. 가오나? 자, 주기혈성 내에서 질량이 크다는 것은 당연히 크긴 당연한 거고, 표면 온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표면 온도 높고 크기 크니까 R과 T가 크잖아, 맞지? 그렇지. 광도도 크겠지. 자, 우리 HR도상에서 표면 온도 높단 말은 어디로 가는 거지? 왼쪽. 광도 크단 말은 위로.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서 왼쪽 위로 쭉 펼쳐져 있는 거지. 아까 주기혈성 현재 보면 그들의 위치를 보게 되면, 분포를 보게 되면 HR도상에서. 됐나? 자, 근데 에너지 소모율이 아주 높습니다. 돈은 많은데 돈 씀씀이가 엄청 큰 거지. 자, 그게 어느 정도 되냐면 질량의 3승 또는 4승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돈 쓰는 게 훨씬 더 크잖아, 맞지? 그럼 빨리 탕진하겠지? 그래서 수명이 짧은 겁니다. 여기까지 할게.